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대를 졸업하고 최근에 개원한 45세의 남자입니다. 제가 요즘 말로 흙수저 출신이라 저희 집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 당시 부모님들이 다 그랬듯이 형제들 중에 유독 공부를 열심히 하던 저에게 판검사나 의사가 되어야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자녀에 대한 학구열이 높으셨기에 저는 문과보다는 이과가 적성에 맞다 보니 의대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수련의 과정을 마칠 무렵 개원할 생각은 꿈도 못 꾸었고 오랫동안 페이닥터로 지냈습니다. 아내는 공중보건의로 지내던 시절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보기엔 재능은 없었지만 재력 있는 친정 덕분에 제법 이름 있는 대학에서 연극 영화과를 졸업하였습니다. 하지만 성형으로 약간 손댄 외모와 장인의 재력을 빼면 봐줄 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연기자 생활은 단역으로 그치게 되었어요. 그러다 공중보건의였던 저를 만났고 1년을 사귀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쭉 페이닥터로 근무하다 그동안 모은 돈과 처가에서 지원해준 돈으로 제 고향에서 최근에 작은 의원을 개원했습니다. 의원을 개원하니 페이닥터 시절엔 하지 않았던 의약품 구매부터 해서 세무회계, 의보 청구, 진료 차트 관리 등의 일까지 하게 되더군요. 이런 일들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서 간호사들이 업무에 익숙해지기 전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리 잡기 전까지는 새벽에 집에 들어가게 되는 날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곤했고 그 당시 아내와는 좀 뜸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원해진 부부 사이를 좀 좋아지게 하려는 마음에서 아내를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을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여보, 며칠 후 결혼기념일이잖아. 내가 요즘 일이 바빠서 정말 미안해. 이제 병원 일도 좀 한가해지기도 해서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해뒀어. 아, 맞다. 결혼기념일이구나. 당신이 요즘 많이 바쁜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 줄 알고 친구랑 약속 잡아놨는데 어쩌지? 근데 스위트룸이라고? 와, 비싸겠다. 알았어. 그럼 약속 취소할게. 결혼기념일에 약속을 잡아놨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좀 서운했지만 뭐 그렇게 며칠 후 호텔에서 오랜만에 분위기를 한껏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뜨거운 밤을 한번 지금까지 밀린 숙제 오늘 다 해볼까? 여보, 숙제가 너무 많아서 어떡해?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어?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아니, 둘이서 같이 숙제하자는 거지. 우리 둘이서. 아, 오랜만에 여보랑 같이 밀린 숙제를 할 생각하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서 아내와 밀린 숙제를 하려고 하는데 전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왁싱을 했더군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내는 결혼기념일을 맞아서 특별한 준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내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갖가지 현란한 스킬을 구사하는 겁니다. 여보, 이런 거도 할 줄 알아? 대체 이런 거 어디서 배운 거야? 응? 아, 이거? 아잉, 부끄럽게 왜 그래? 내가 당신이 바빠서 독수 공방하는 동안 야구 동영상 보면서 혼자 풀다가 배우게 된 거야. 뭔가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이상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뭐 그때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서 괜한 생각한다고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제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소변을 볼 때 거기가 따끔거리는 걸로 시작해서 무기력감과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비뇨기과로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사해보니 여러 가지 소견이 나왔습니다. 일단 임질이 있는 것 같고 이거 말고
잠복기라 확실하진 않지만 임상 소견으로 볼 때는 헤르페스 증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임질에 헤르페스요? 혹시 이상한 데라도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전 아내와 얼마 전에 결혼 기념일이 있었어. 정말 오랜만에. 그래요? 그러면 아내분도 검사를 좀 받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그렇게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아내가 분명했어요. 도대체 어떤 짓을 하고 다니길래 이런 몹쓸 병을 저한테 옮겼을까?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일을 겪게 되니 평소에는 바쁘다 보니 무심코 넘어갔던 아내의 행동들이 퍼즐의 조각처럼 하나씩 맞춰지더라고요. 집안일을 하면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하였던 것 같았고 항상 휴대폰을 몸의 일부처럼 지니고 다녔던 것 같았어요. 결혼 초기엔 아내가 저를 못 믿겠다며 서로 핸드폰의 비밀번호까지 공유하였는데 살다 보니 마음이 놓였는지 제 핸드폰엔 관심도 없어졌고 아내의 핸드폰은 철통 같은 보안으로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기자 생활을 할 때와는 다르게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수수하게 다니던 아내가 연애 초기 때처럼 못 보던 옷들이 많아졌고 특히 속옷이 화려해졌습니다. 형형색색의 깔맞춤 속옷이 많아졌어요. 또한 평소에 안 하던 네일아트며 피부 미용 시술이 특히 잦아졌으며 최근 개원 후 바빠진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왁싱까지 주기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임이 있다며 외출을 하는 경우 핸드백 깊숙한 곳에 진동으로 있었다거나 친구와 한참 동안 통화를 했다거나 하면서 전화를 받지 못하는 일들도 많았던 것 같네요. 저도 둔한 편은 아니었지만 바쁘고 신경 쓸 일들이 많다 보니 이런 아내의 변화를 그저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권태기가 오는 걸 극복하려고 그러나 싶었고 예전 처녀 때의 화려한 시절을 그리워하는가 보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네요. 마음 같아서는 바로 아내에게 달려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최근에 아내는 왁싱샵을 자주 다녔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건 아내에게 충분한 변명거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성격상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저에게 덮어 씌울 것 같기도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흥신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흥신소란 곳이 있는 줄만 알고 살았지 제가 직접 이런 곳을 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알아보니 흥신소도 정말 다양하더군요. 그래서 이런 일과 관련된 업무 수행을 많이 해서 관련 노하우가 많이 쌓인 흥신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사이트에서 대금을 예치하고 증거 수집되고 일이 다 끝나고 만족할 만한 증거를 수집했다고 확인이 되면 해당 업체에 돈을 보내주는 방식이라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일을 맡기고 비뇨기과 치료를 받으며 흥신소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던 어느 날 드디어 핸드폰에 저장된 흥신소 탐정의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바로 여기로 오셔야겠는데요. 아내분을 집 앞에서부터 쭉 미행했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많이 심각하네요. 선생님 와이프분이랑 여자 한 분, 그리고 남자 3명이 들어가는 정황을 포착했어요. 지금 현장 앞입니다. 직접 오셔야 경찰을 부를 수가 있고 현장을 덮칠 수 있거든요. 전 예약된 진료 스케줄을 전부 캔슬하고 그 사람이 말해준 곳으로 가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면서 탐정분에게 들은 상황은 이랬습니다. 사모님이 집에서 나오시더니 한 남자 차를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그 남자와 어느 술집으로 들어가더군요. 입구에는 건장한 남자 2명이 지키고 있어서 못 들어갔는데 그 술집에 남녀 커플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다 세어보지는 못했지만 한 80명쯤 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런 일을 오래 해서 대충 거기가 뭐 하는 곳인지는 바로 알겠더라고요. 일단 빨리 오세요.
그렇게 통화를 끊고 그 모텔 앞에 도착했는데 경찰분들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경찰분들과 함께 모텔 카운터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는 침대가 2개 딸린 가장 큰 방으로 예약해서 정기적으로 오는 손님이라고 하더군요. 적게는 4명이서 올 때도 있고 가끔은 8명이 올 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경찰분들은 키를 받았고 그 방문은 열렸습니다. 제 눈앞에는 엄청난 광경이 벌어졌고 전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방에는 아내와 여자 1명 그리고 남자 3명이 있었습니다. 그 5명의 남녀들이 경찰분들과 저를 보자 길거리에서 찬물 세례를 받고 후다닥 떨어지는 개들처럼 서로에게서 튕겨져 나갔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현행범으로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경찰서에서 벌어진 상황은 가관도 아니더군요. 여보, 미안해. 정말 죽을 때를 지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저놈 때문이야. 정말이야. 믿어줘. 뭐? 아니, 이 아줌마가 좋다고 할 땐 언제고 어디서 지금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개수작이야. 이 나쁜 놈아, 내가 널 만나지만 않았어도 여보, 다 저놈한테 속은 거야. 정말이야. 용서해줘. 와, 이 아줌마 보소. 신세계를 영접한 것 같다고 할 때는 언제고 돈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와놓고 말이야. 들어보니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었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그 남자와 부부인 척 불법 카페에 가입해서 거기서 만난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처음엔 수치스러웠는데 뭔가에 홀린 듯 계속 나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당신 때문에 지금 난 평생 걸려본 적도 없는 별의별 병에 걸려서 치료받고 있어. 알아? 용서? 용서? 난 절대 용서해줄 생각 눈꼽만치도 없거든. 그 잘난 친정에 이 사실을 다 말할 테니 그리 알고 있어. 아내와 그 남녀들은 바로 구치소로 수감되었고 그 카페에 가입된 회원들은 모조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신문에까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런 딸을 둔 아버지로서 저를 볼 면목이 없으시다며 딸을 잘못 키웠다고 하시며 뻔뻔한 아내 대신 제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전부 받아들이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병원을 개원할 당시 빌려주었던 돈을 위자료라고 생각하라고 하시며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확실한 증거 앞에서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꽤 있었던 장인어르신도 한없이 작아지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변호사를 통해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아내와 관련된 모든 남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아르기닌 바소프레신이라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뇌과학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외도 유전자인데요. 바람을 피우는 유전자의 의학적 학명입니다. 이 유전자에는 정숙형 타입과 불륜형 타입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불륜형 타입의 유전자는 상대에게 쉽게 질리고 더 자극적인 쾌락을 찾아서 추구하는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합니다. 아마 제 아내가 그런 유전자를 타고났나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전 그날의 충격을 최대한 잊으려고 하고 있지만 사람인지라 쉬운 게 아니네요. 아내에게서 얻었던 병들은 치료가 되었지만 제 마음에 생긴 병은 더 많은 세월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연을 누구에게 말하기도 그렇고 해서 속에만 넣어두고 있었는데 이렇게나마 털어놓으니 조금 후련하네요. 제 사연 보시는 분들 제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